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심야방송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사우디에서요 이 한 사우디 간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무려 21조짜리 MOU를 체결했어요. 참 어마어마한 것이죠. 156억 불. 자, 그래서 작년 11월에 우리 서울에 왔을 때 그 당시 체결된 39조에 이은 별도의 156억 불, 21조 성과를 거둔 겁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왔을 때 MOU 그 후속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번 이제 이 정상회담의 또 하나의 큰 성과는 바로 뭐냐? 지금 이제 이 사우디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원유가 언제 어떻게 될지 이제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아람코가 2028년도까지 53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울산 비축 기지에 저장하고 국내 석유 수급 비상시에는 아람코 원유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야말로 이 위기 시에 말이죠, 이 원유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했다. 이것도 상당한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는요, 우리 국민의힘으로 돌아오면 지금 뭐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보도를 접하셨겠지만은요, 혁신위원장을 최종적으로 딱 이 영입을 못해서 지금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요, 지금 이제 전현희 그리고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지금 선동질에 나섰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전효 의원이 이준석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태원, 이 두 사람을 직격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전효 의원의 이 SNS 글도 함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윤 대통령의 이 사우디 정상회담, 국빈 정상회담이기 때문에요, 예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예우 중에 프로토콜 최고 극진한 대우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미 사우디 공군 F-21 전투기 2대가 호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레드카펫 의장대 사열 쫙 대통령 궁에서 지금 전부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양자 정상회담을 마쳤어요. 이러한 가운데 김은혜 홍보수석이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요, 이 자료 화면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또 시각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자, 이게 이제 정상회담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확대 정상회담이 되겠습니다. 예, 한 사우디 양측 간. 요거는 이제 아까 이게 김건희 여사는 이제 보이지 않았었는데, 요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좀 화면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의장대 사열에 앞서서 지금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이 뒤에 차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앞에 기마 부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대통령 궁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의장대 사열 시작하기 직전에, 지금 이제 의장대 사열하기 시작 직전에 이제 모습. 그러니까 조금 이제 굉장히 좀 환담하는 이런 분위기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요 정도 자료 화면을 염두에 두시면서 정상회담을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아, 이거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진행됐구나, 요거를 좀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우선 지금 이 김은혜 홍보수석이 현지 프레스 센터에서 브리핑을 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해외 경제 여건과 우리가 직면한 복합 위기는 새로운 중동 특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1호 영업사원인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대한민국은 연이은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중동 특수를 통해서 경제 도약의 돌파구를 그동안에 찾아왔다. 그리고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고, 윤 대통령은 1년 전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하려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수출 증대로 연결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러면서 전 부처의 산업화를 독려한 바 있다고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과 함께 40조 원 규모의 40조 원 규모 그리고 26개 대형 투자 협약으로 제2의 중동 특수가 열렸고,
또 총 투자비 14조 원 샤힌 프로젝트로 경제 협력의 새 지평이 열린 바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사우디가요, 포스트 오일 시대, 디지털 과학 기술, 그리고 산업 국가로 전환하는데 한국은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고 일명 첨단 산업 파트너십으로 양국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는 현재요, 국가전환 비전인 2030 네옴시티와 같은 메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중동 쪽과의 파트너십은 에너지 건설을 넘어서서 수소, IT, 자동차, 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새로운 단계로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첨단 기술력과 성공적인 산업 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 풍부한 자본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우디가 만나면은 양국 경제협력의 지편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양국 발전의 시너지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정은 모두가 다 우리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로 귀결되고 이번 순방은 우리 기업과 그리고 국민들의 운동장을 넓히는 데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김은혜 홍보수석이 직접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제 정상회담에서는 이 말이죠. 자, 정상회담에서는 지금 현재 정상회담 직전에 야마마가 궁에서 이제 국빈 장애에 따른 이제 공식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 이 공식 환영 행사 할 때는요, 윤 대통령 부부가 탑승한 차량이 야마마궁 입구로 들어서니까 기마부대가 호위하면서 차량을 정원 안으로 지금 안내를 했고요. 윤 대통령 그래서 왕세자 영접을 받으면서 레드카펫을 따라서 의장대 사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는 나란히 뒤에 좀 이렇게 뒤편에 서서 의장대를 사열을 했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과 그 다음에 사우디 왕세자는요,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은요, 지금 올해 우리 기업이 사우디에 진출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 아니냐. 그래서 국빈 방문을 통해서 양국 관계를 더 심화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라고 했고요. 자, 이 빈살만 왕세자는 사우디 국가 발전 전략인 비전 2030, 이 중적 협력 국가인 한국과 다양하게 이 실질 협력을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도 더 자주 소통 협력해 가자. 이러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결과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번 방문만을 계기로 해서는 에너지 인프라, 전기차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 MOU와 계약 46건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액수를 따지면은 156억 달러 규모의 MOU, 계약 51건을 체결한다. 그래서 요게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성과를 올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작년에 왔을 때가 이제 290억 달러, 39조 원 규모. 이거 외에 오늘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과를 낸 거가 되겠습니다. 290억 달러. 자, 이 정도로 해서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상회담을 마쳤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요, 이번에만 체결된 것이 21조 한국 돈으로 달러로 156억 달러 이 MOU를 맺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석유는 530만 배럴, 2028년도까지 530만 배럴의 이 원유를 갖다가 이 도입하는 이러한 우선 구매권까지도 이번에 확보한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제 협상 결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김기현 위원장이 혁신 위원장을 빨리 지금 영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고위당정 협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인선 관련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속도를 내갖고 말씀드릴 기회가 별도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뤄질 수도 있느냐? 원외 인사를 영입할 계획이냐? 이러한 연이은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요,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으니 그리고 좀 더 기다려 달라. 그리고 내일 발표할 수도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곧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굉장히 로키로 입장을 발표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빨리
이 찾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내는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시간을 많이 갖고 충분하게 상징성 있는 분을 찾아내고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오늘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달라. 지금 이게 우리 당에 처해 있는 현실임을 인정한다. 이렇게 국민의힘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자, 이 얘기는요. 현재 우리 당의 현실, 우리 당에 처하고 있는 현재의 현실. 아무도 안 올라고 할 정도로 지금 당이 뭐 쉽게 얘기해서 인기를 못 얻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좀 낙관적인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제일 안 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혁신위원장 임명에 혁신위원장 역임에 어려움을 갖는 것은 혁신위원장이 전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전권은 누가 행사하느냐? 김기현 대표가 행사하고 그 밑에서만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김기현 대표가 이거 전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머뭇거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혁신위원장 후보 찾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요, 혁신임이도 혁신이지만 당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당은 모르면서 어떻게 혁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열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찾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가까운 과거 사례를 본다면은 혁신의 출범이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의 경우 이준석 대표는 6월 2일 날 최고위에서 혁신위원회 구성하고 바로 최재형 위원장을 임명했고요.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7년도에는 홍준표 대표가 7월 3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구성 계획을 밝힌 뒤에 일주일 만에 지금 이제 류석춘 연대 교수죠. 위원장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요. 김기현 대표가 안정형의 무게를 두다 보니까 상당히 구인난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요.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예.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전현희 그리고 추미애가 여전히 문제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성 인사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집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 탄핵하다가 내년 총선에서 역풍이 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추미애 전현희가 이렇게 자꾸 탄핵을 거론하는 것이 결코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이러한 입장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추미애 전현희 그다음에 더민주혁신회 사무총장이 강의원인데요. 자, 어제 21일이죠. 예, 벌써 이제 어제 그제가 됐네요. 시청역 인근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권 촛불 대행진인데 여기에서 전현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윤석열 정권을 향한 탄핵의 불화살에 동참해달라. 저도 최전선에서 함께 싸우겠다. 그리고 추미애는요. 경제안보 리스크는 대통령 본인이다. 한시라도 빨리 내려오는 게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전 국민이 모여서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렇게 입장을 선동을 하고 나섰어요. 예, 강의원 사무총장은요. 현 이재명의 특보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현희하고 이 추미애 일단 지금 당 안으로 들어가서 공천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근데 만만치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 휘발성이 큰 갈등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강성 이미지를 더 고착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강성 이미지가 세다. 이렇게 해야 개딸들이 지원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탄핵 문제를 전면에 꺼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 눈도장 찍으려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잖아요. 민주당 원외 인사들도. 예. 그래서, 이 매주 이제 토요일 날 열리는 이 집회에는 4,500명이 참석했는데, 지난 8월 달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반대 1차 집회 때는 7,000명. 이거보다는 이제 4,500명이니까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9월 3차 집회 2,000명보다는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석자들이요. 이 윤석열 몰아내자, 윤석열 탄핵하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선동에 나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도부는요. 탄핵이 이렇게 남발할 경우에는 역풍이 우려된다. 예, 이렇게 해서 우려된다. 이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참여 자제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어요. 나쁘지는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지금 수도권, 그러니까 이제 경기와 서울에서 지금 지지도가 지금 굉장히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싫어할 리가 없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상민 탄핵에 의해서 한동훈 장관 탄핵까지도 지금 꺼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국감이 끝나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추미애하고 전현희의 못 말리는 탄핵론자들, 이거 반드시 내년에 역풍을 맞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전효욱 의원이 이준석과 그리고 이 최태원과 관련해서 SNS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먼저 최태원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태원. 자, 제목이요. 재벌의 사생활 리스크. 제대로 털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제가 그냥 쭉 인용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언론은 한국 정치인에 관심이 없고 이재명이 뭘 찍겠다고 했는지 잡사범 누추한 범죄가 뭔지 몰라요. 외국 언론이 가장 큰 관심사는 한국 재벌입니다. 사생활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지금은 SK 최태원 회장의 이혼 재판이 큰 관심사인데 오늘 최 회장은요. 그녀와 간 곳은 강소만 루이비통 이지 CEO 세미나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진짜 그룹 홍보를 위해서 이런 잔챙이 정정 보도로 지원 애먹일 게 아니다. 근본적인 사생활 리스크를 덜어내라. 이렇게 이제 전효욱 의원이 직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 전 개인적으로 뭉개버린 정권 때 SK 행태에 실망했던 일인이다. 재판을 끊은지 이해가 안 간다. 돈밖에 모른 제 앞에 돈에 전혀 관심 없는 그녀를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다 한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럼 노소영 씨한테 딱 반줄 주고 이혼 소송 마무리하면 된다. 그녀는 돈 없는 사람 치태원이면 된다잖아요. 일본 가수 시와다 겐지는 영화 찍다가 다나카 유코와의 사랑에 빠진 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나서 그에게는 이제 처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자, 그는 자신의 전 재산 약 180억 엔을 전처에게 위자료로 줬고 집도 별장도 테니스 코트도 전부 넘겨줬고요. 그때가 1987년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이죠. 그래서 일본 최고 위자료 기록을 세웠다는 얘기도 있는데 격하게 비난했던 일본 언론도 대중 가소세 인기가 전 같지 않은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최태원 회장이 되겠죠. 이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이거를 갖다가 재산을 반 뚝 띄어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예. 자, 그래서요. 그럼 노소영 씨한테 딱 반줄고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면 된다. 예.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의 경우에는 180억 엔 중에 반을 딱 잘라서 지 원 부인한테 줬다는 것이죠. 자, 근데 노소영 씨가 SK를 내로나는 것도 아니고 절반쯤 요구하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어서 마무리해야죠. SK 직원들을 위해서도요. 이제는 정치인보다 재벌의 사회적 책임감을 더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진짜 공인이고 거물인 겁니다. 한화 김순호 회장이 보복 폭행이 외국 언론에 대서특필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자, 이제는 말이죠. 이제는 이준석과 관련해서 대전 유성 출마하지 이렇게 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께 전량 인용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선요. 공천 줄게 노원병 나가. 이준석이 후다닥 깹니다. 베개도 시트도 이불도 땀범벅. 아, 꿈이었구나. 다행이다. 이준석이 제일 무서운 일이 노원병 공천 준다는 말이죠. 마삼이 마사되는 것 확정적이죠. 예. 이준석의 꿈은 처절하게 쫓겨나는 거죠.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신당 비례든 무소속이든 어떻게 한 군데 꽂고 싶은 거죠. 안철수 의원이 제명한다 하자 가증스러운 눈물이 기자회견. 아직 연기 공부 좀 더 해야겠어요. 눈물 콧물 꾸질꾸질한 기자회견 몇 분 전까지 저렇게 하하호호. 원래 메소드 연기는 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란다. 진짜 많이 모자라죠. 그러면서 이준석은 다음 총선 전에 사라집니다. 이재명보다 더 미움을 받는데
문재인보다 더 치가 떨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존하겠어요. 그래서요, 홍카콜라도 지난번 치킨 축제에 괜히 발랑까진 애 불렀던 것처럼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은 늘 나무위 뒤통수 치기는 물론이고 등에 칼을 꽂아 왔어요. 제 어미 배를 가르고 나오는 살모사 정치가 이준석 정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 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하는 말을 보세요. 이건 쓴소리가 아닙니다. 악담이고 이 저격입니다. 옳은 얘기죠. 예. 그래서 강서구면수도 구민이었어도 김태호 안 지었을 거고요. 지난 대선에도 윤석열 안 찍었어요. 윤석열 당선 확정 순간 얼마나 떨떠름한 표정이었는지 차마 숨기지 못하더군요. 그 표정, 그 장면, 그 작태 전 국민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절대 잊을 수가 없거든요. 눈먼 돈 가진 자 꼬셔서 신당 만들어서 대전 유성에 출마하세요. 하얀 원피스 빨간 드레스 앞세우고요. 혹시 알아요? 특별히 한 표 하사할지? 아주 재밌어요. 예, 아주 재밌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최태원 그리고 이준석을 직격하고 있는 전효 의원의 이 촌편살인 논평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